네, 지금부터 2023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기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건물이 저로서는 좀 감회가 깊은 건물입니다. 이제 제가 고려대 시설 저장을 2번을 했었는데, 2번째 저장할 때 이걸 열심히 짓다가 다 완공을 못하고 이제 SH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지을 때 그 스마트 건물로 하자 이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 2번째는 앞으로 미래교육은 강의실에서 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건물의 특징이 그 교실이 하나도 없어요. 교실이 없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그리고 1인용, 2인용 셀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로서는 좀 생소했던 그 요새 줌 같은 거죠. 원격이나 재택 강의 이게 가능하게 시설을 했던 그런 건물,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14년, 14년이 아니라 16년, 17년 이때쯤입니다.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제 또 10년도 안 됐는데 그냥 평범한 건물이 된 것 같네요. 자, 개회사 있겠습니다. 2023년 춘기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고려대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회원님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비드 19 이후에 오랜만에 오프라인 형식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학회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명실상부한 도시설계 분야 최고 학회로 도약을 했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진출, 또 세계로 진출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후에 국제교류위원장께서 저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스코프스 등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별로 2분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설계 방향,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가 지금 감격에 겨운 게 아니라 꽃가루가 들어가서 잠시 이러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도시, 국가 이 특별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이 70대, 80대 원로분들께서 우리 학회를 위해서 이렇게 강연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시기로 했었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원로에 대한 예우상 그냥 동영상 찍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동영상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그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지난 학술대회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세션을 통해서 이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에 그 좌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공공기관장, 그 연구기관장,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 고려대 김동원 총장님을 비롯해서 반기문 유엔 총장님, 정세균 총리님, 그리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 그다음에 주용철 경기연구원장님, 이대식 태제미래전략연구원장님, 박승기 카이아 원장님, 그다음에 김영태 해건협 부회장님, 손명수 차관님, 장석영 차관님, 차정원 실장님들 외부에서 우리 학회를 위해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나 해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권영상 위원장님, 홍석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도 학술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직접 촬영하러 오신 그 이재민 교수님, 또 오늘 이제 KCT 개국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한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저를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수석부회장님께도 박태원 수석부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학술대회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또 도와주신 이승민 국장님이와 사무국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대회에 들어가서 오늘 지식의 향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용 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봄의 향기가 교정 곳곳에 묻어있는 4월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 도시설계 분야의 최고 학회인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춘계학술대회를 본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근본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김세용 회장님 이하 학회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 이래로 공간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와 깊은 연관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는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네 삶 그 자체이며 이러한 도시 공간에 대한 설계는 우리 삶에 대한 계획과 설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이종 분야 간의 융복합, 사회 네트워크의 복잡화, 빅데이터의 출현, 환경에 대한 재조명 등 이전과 다른 폭넓은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우리의 도시계획과 설계 역시 스마트 도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새 시대를 예감하고 준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눈에 띄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본 행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국도시설계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도시와 건축,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뜨겁게 논의될 수 있는 뜻깊은 학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각지에서 본 학술 행사를 위해 우리 고려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 석학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환영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영상 학술 1위원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술 1위원장 권영상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학술대회 하면 이렇게 여러 못 뵀던 교수님들 얼굴도 보고, 근데 또 술자리도 하고 그런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누구 한 분 그 맥주 한 잔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잘 마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과보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기빈 및 회원 여러분들과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미래도시의 모습으로 예상되는 도시 모델로 스마트시티는 지난 15년간 많은 연구개발, 비즈니스 모델, 실제 도시개발 사례들이 등장이 됐고 작년에는 네옴시티와 같은 이런 이슈가 우리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의 2023년 춘계학술대회는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접수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참가 신청한 78편의 논문 중에 엄정한 논문 접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4편의 논문이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박사 세션을 통해서 최근에 박사 학위를 받으신 2명의 신진 학자께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총 14개 분과로 세션이 진행되고 각 분과에는 5편 내외의 논문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우수 논문과 최우수 논문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종식을 맞이해서 전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기획됐고 일부 세션은 온라인 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의 강연이 이루어지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 부처의 VIP 인사들과 학회장님의 온라인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연구해온 각 연구기관, 교육기관의 8개 산학기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학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또 발표자, 좌장 및 토론자, 고려대학교 오주석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자원봉사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학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충계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참여기관, 그리고 협찬을 아끼지 않아주신 여러 기관과 기업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권영상 학술 1위원장의 경과보고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반기문 전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3대 외교통상 장관을 지내시고 2007년부터 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바 있으십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김세용 회장님,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설계학회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도시 설계의 중요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기관들과 각 국가, 그리고 민간 부문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연대와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 이주 및 공중보건 위험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적으로 일치된 적극적 행동과 새로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 대규모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라 불릴 만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인간의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2015년 파리 협약에서 협의한 섭씨 1.5도 이내로의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기후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이 매우 악화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는 기후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국가들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기후변화 협약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인간에 의해 야기된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모두 합의한 것으로서 오늘날 기후 대장전을 탄생시켰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열망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단 10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활동과 리더의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하거나 ESG의 일환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비드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시스템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유로피안 유니언, 중국, 한국 등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하고 강력한 녹색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과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2050년에 가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발적 감축 계획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 하나이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NDC의 세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주체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문제가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금의 내 문제임을 인식하고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학회의 학술대회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2022년 현재 80%가 넘습니다. 몇몇 도시 국가들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를 이룬 국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느냐가 우리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맞춤형 도시정책 및 도시관리 모델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 탄력적인 녹색 도시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 설계 개념이 도입된 새로운 도시 건설과 기존 도시를 기후 탄력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스마트 도시 관리, 스마트 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빙 랩 프로젝트 발굴과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기후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실험할 수 있는 리빙 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 도시는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 도시설계학회가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2시부터 4시 50분까지 학술 발표 세션과 그리고 산학 공동 세미나가 진행되어 오니 회원분께서는 준비된 프로그램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 한국도시설계학회春季학술대회 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